선생님,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문제라고요? 그런데 집에서는 정말 순하고 착한 아이예요. 이런 이야기를 부모님들은 종종 하십니다. 학교에서는 말썽꾸러기, 집에서는 천사 같은 아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중학교 1학년 지원이 이야기입니다. 집에서는 엄마 심부름도 잘하고 동생도 잘 돌보는 아이라고 상담 주간에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학교에서는 수업 시간에 깐족대고 다른 친구들과 자주 다투면서 교사 지시에도 반항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은 또래와의 관계에서 자꾸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지원이 엄마는 혼란스럽고 억울하다고 느끼죠. 왜 이런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포인트는 좋은 아이와 관계가 건강한 아이는 다르다는 겁니다. 부모님은 자녀가 말을 잘 듣고 착하고 말썽을 부리지 않는다는 것을 문제없음으로 간주하곤 합니다. 하지만 학교는 사회적 관계 기술이 필요한 곳이죠. 다시 말해서 집에서는 얌전하고 조용한 아이라고 할지라도 학교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 행동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지원이는 집에서는 엄마가 시키는 대로 곧잘 하고 동생과도 별 다툼 없이 지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친구가 장난삼아 부딪히거나 말을 걸었을 때 화를 내고 욕을 하거나 소리 지르는 일이 반복됩니다. 부모는 지원이가 말대꾸한 적도 없고 예의 바르다고 이야기하지만 담임 선생님은 소통이 어렵고 친구들과 마찰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이 있기 전에 부모가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죠. 이런 전조 증상이죠. 집에서는 괜찮지만 반복적으로 친구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연락이 오는 경우죠. 또 친구와의 갈등 상황에서 제가 먼저 그랬어. 걔는 원래 이상한 애야. 이렇게 일방적인 정당화가 많을 때. 그리고 아이가 다른 아이들에 대해서 늘 비판적이거나 비난을 위주로 하는 말을 할 때. 이런 일들이 바로 전조 증상입니다. 이렇게 아이가 신호를 보내올 때 부모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 갈등 상황을 구체적으로 회상시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아이가 갈등 상황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상대를 몰아붙일 때 부모님은 이렇게 상호작용해야 합니다. 그때 친구가 뭐라고 했어? 너는 그 말에 어떻게 반응했니? 그렇게 할 만한 이유가 있었니? 네가 그렇게 할 때 상대 친구는 어떻게 반응했니? 감정과 행동 사이의 연결을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는 관계 기술을 높이는 놀이 형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일종의 역할극 형식을 빌리는 것이죠. 내가 친구고 너는 너야. 친구가 이런 말을 하면 어떻게 대답할래? 이런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말을 하면 너는 어떻게 하고 싶어? 라고 하는 의미죠. 감정 카드나 공감하는 말풍선 등을 활용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봐도 괜찮습니다. 세 번째는 아이의 문제 행동이 아니라 관계 기술의 부족으로 바라봐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꾸짖기보다는 그 상황이 어렵게 느껴졌구나, 어떻게 하면 다음에 더 잘할 수 있을까라는 톤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죠. 아이들은 관계 기술이 부족한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관계 기술을 연습할 수 있는 공간은 또 마땅히 없다는 게 문제죠. 이럴 때 부모가 좋은 상호작용의 파트너가 되어준다면 아이들은 선명하게 자신의 역할을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사실 아이들은 관계를 연습하기보다는 주로 관계를 잘 못해서 혼나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에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자발적으로 갖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부모 앞에서 역할을 연기하는 아이들이 있다는 것이죠. 부모의 기대에 맞춘 생존 전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기대하는 모습, 착한 아이로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고 불편한 상황을 말하지 않거나 숨기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학교에서 그 억눌린 감정이 폭발하거나 왜곡된 방식으로 드러나죠. 예서라는 아이가 있어요. 집에서는 항상 괜찮아요, 재밌었어요 라고 별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친구의 사소한 실수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고 왕따를 시킨다거나 소리 지르면서 우는 일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우리 아이는 감정 표현을 잘 안 한다 이렇게 말할 경우에 감정을 숨기는 게 습관화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도 부모가 알 수 있는 신호가 있죠. 집에서는 괜찮아, 재밌었어 이런 단답형, 방어형 말투가 반복될 때, 또 학교 얘기를 거의 하지 않고 대화를 회피할 때, 감정 표현을 꺼리거나 나 때문이야? 이렇게 눈치를 보는 반응이 많을 때, 감정 폭발 없이도 몸에 자주 배겨 있는 습관적인 긴장 행동, 손톱을 물어뜯거나 배나
목을 만지는 것이 계속 반복될 때, 이럴 때 부모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첫 번째는 아이에게 정답을 유도하지 않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연습이 필요한 부분이죠. 오늘 학교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면 좋았어요 라고 하고 끝납니다. 이것을 오늘 학교에서 너를 웃게 만든 일이 어떤 일이 있었어? 점심시간에 제일 기억나는 장면이 어떤 거니? 감정이나 장면을 묘사할 수 있도록 질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한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별다른 반응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과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둘째는 완벽한 아이로 살아가는 것을 멈추라고 선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가 항상 착할 필요는 없어. 슬프거나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야. 그런 너도 괜찮아. 감정을 허용하는 분위기를 언어로 표현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엄마와 함께 감정일기 쓰기, 혹은 함께 공유하기, 한 문장으로 오늘의 기분을 적어보기. 부모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오늘 엄마는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 왜냐하면 이러이러한 일 때문에 그랬어 라고 모델링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아이와 함께 계속 공유될 때 가정에서 아이의 사회적인 측면을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착한 아이는 연기를 하지만 건강한 아이는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부모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 아이의 진짜 마음을 볼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집과 학교는 아이에게 다른 역할과 도전을 요구하는 공간입니다. 학교에서의 아이의 모습도 역시 또 하나의 진짜 얼굴로 받아들여줄 때 부모의 양육이 더 풍성해지고요. 아이는 가정과 학교 사이에서 진정한 안전망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더 자세한 안내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